네,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오늘 원래 이제 조성환 교수님하고 조뱅설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젯밤부터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파가지고 엉금엉금 기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디스크가 터졌나 보다. 전 디스크 앓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아침에 병원을 가면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서 조 교수님이랑 오전에 하거든요. 그래서 조 교수님이랑 이제 그 찍기로 한 걸 취소를 하고 병원을 갔더니 디스크는 아니고 스트레스 이런 거가 많이 쌓여갖고 허리가 근육이 놀래서 근육신경통이라 그러더라고요. 미국 대선 때문에 그런지. 그래서 이제 오후 늦게 저 혼자서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먼저 잠시 그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 다들 어려울 때인데 꾸준히 도와주셔서 저희가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단 조중동의 죽을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걸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미국은 또 서유럽은 그 친중 글로벌리즘이냐 혹은 가치 지향 주권 국가를 강화하는 가치 주권 파퓰리즘이냐 이 둘 사이에 전쟁 구도가 잡힌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 구도는 한번 잡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뭐 앞으로 2년, 3년, 4년, 10년을 내다보면 반드시 가치 지향 주권 국가를 지향하는 그 가치 주권 파퓰리즘이 승리하게 돼 있는 싸움입니다. 이 조중동은 이 전쟁 구도에 관해서 세계화 문명의 차원에서는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은폐하고 있고 정신과 문화의 차원에서는 이 친중 글로벌리즘이 결국 극좌에 이르는 해체주의와 PC를 멘탈로 삼고 있다는 걸 은폐하고 있고 민족과 통일의 차원에서는 이 친중 글로벌리즘의 패퇴가 일어나면 결국 한반도의 남북한 간의 일체제 이국과 자유코리아 국가연합의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을 은폐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문명을 은폐하고 정신과 문화를 은폐하고 민족과 통일을 은폐한다. 죽을 죄죠. 좀 심각하게 표현하면 이 조중동의 죽을 죄라는 이 한 페이지의 문서야말로 조중동의 사형 선고입니다. 조중동에 내리는. 저는 조중동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밤에 잠을 설칠 정도예요, 사실은. 이걸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화 문명의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친중 글로벌리즘이냐 가치주권 포퓰리즘, 즉 VOSS 포퓰리즘이냐 이 전쟁입니다. 결국 이 전쟁의 실체를 밝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마치 조선 말에 그 제정 러시아에 줄을 섰던 고종 나부레등이들과 동일한 처신입니다. 이건 민족을 그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거고 인류에게 못할 짓을 저지르는 겁니다. 이들은 반인류 범죄이며 반민족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조중동은 반인류 범죄, 반민족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반문명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정신과 문화의 차원에서 친중 글로벌리즘의 정신적 본질은 해체주의. 다시 말씀드리면은 진실 존중을 경멸하고 시비 구분을 경멸하고 선악 변별을 경멸하는 그러한 그 정신을 가지고 있고 친중 글로벌리즘의 정신적 멘탈이 그 다음에 친중 글로벌리즘의 그 행태가 낙인 찍어 인격살인하는 방식 PC, Political Correctness 이것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것을 은폐한 채 오히려 그 친중 글로벌리즘의 대표 선수인 바이든 같은 자를 또 바이든 진영에 속속 합류하고 있는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자들을 뭐 청바지 뒤태가 이쁘고 스니커가 이쁘다. 하말라 캐리스 때 그랬죠. 그렇게 띄우든지. 요번에 또 아주 핵심 그 포스트에 간 그 여성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은 거의 히피 뭐 반사회적 히피 그 문화에 찌들어 있던 사람인데 이것에 대해서 젊은 시절 에로 문학 낭독하던 여인이 바이든 정부의 핵심이 되다. 뭐 이런 식으로 띄우고 자빠졌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김어준 뭐 유시민 이런 사람이 조선일보의 주필 편집인이 돼도 하나도 놀랄 바가 아닙니다.
김용옥도 좋겠죠. 김용옥을 차라리 조선일보 편집인으로 모십시오. 세 번째, 조중동은 민족과 통일의 차원에서는 친중 글로벌리즘에 패퇴하는 경우에 미국이 북한을 접수 해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북한 지역이 자유조선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남북 사이에 일체제 이국과 자유코리아 연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걸 은폐한 채 싸구려 민족주의, 싸구려 안보의식으로 국민을 세뇌하고 있습니다. 이 조중동에 대한 이 사형 선고, 조중동의 죽을 죄를 밝히는 이 말씀은 제가 간간히 일주일에 한 두어 번씩 반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없애야 될 놈들 누구냐? 조중동 멘탈이다. 뭐 회사가 없어질지 않았을지 몰라도 조중동이 저질러온 그러한 행태는 앞으로 글쟁이, 담론쟁이, 언론쟁이들이 감히 시도하지 못하도록 날개를 꺾고 뼈를 분질러 버려야겠다. 이러한 맹렬한 정신문화적 증오심으로 중무장돼야 됩니다. 그러한 분노로 중무장돼야 합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이 현대문명의 핵심 가치에 대한 조롱, 이게 이제 친중 글로벌리즘이 어느 정도까지 망가져 있나 이걸 한번 볼게요. 바로 오늘 생긴 사건입니다. 뉴욕타임스 파리 지국장, 이 사람이 2015년에 샬리 heb도 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샬리 heb도라고 약간 좌파스러운 풍자 만화집입니다. 시사 풍자 만화집인데 거기서 2010년경에 그 모하메드가 그 뭐 크게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모하메드를 풍자 만화로 그려놓고 모하메드가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웃지 않으면, 풍자하지 않으면 태형 100대를 때리노라. 뭐 그게 모하메드가 나쁜 소리 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웃음과 풍자를 모르면 제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김지아 시인님이 젊었을 때 쓴 평론 중에 제목이 뭐냐면 풍자냐 자살이냐예요. 풍자하지 못할 바야 자살하겠다. 이게 정신의 승리거든요. 진정한 의미의 정신이 건강하게 표출되는 순간이에요. 해악과 풍자라는 건. 그렇게 해서 그린 걸 가지고 격분을 해서 샬리 heb도를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이 습격해서 12명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11명을 부상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5년에. 또 이번 파리 학교 교사 참살 사건, 또 노인 학살 사건, 이거 뭐였냐면 그 도화선이 뭐냐면 파리의 이 학교 교사가 샬리 heb도 만화를 자기 수업 중에 보여주고 거론하면서 표현의 자유가 뭔지 우리 생각해 보자. 그렇게 말하자면 논술식, 토론식 수업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앙심을 묻고 극단 무슬림이 이 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칼로 목을 베고 사진을 찍고 이런 만행을 저질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뉴욕타임스 파리 지국장이 뭐라 그랬냐. 오늘 보도됐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프랑스 라디오 방송국에서 보도한 겁니다. 샬리 heb도 만화는 나치가 유태인을 학살하기 위해 그린 만화와 같다. 전 세계 무슬림은 표현의 자유 남용의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샬리 heb도가 모하마드를 그리면서 풍자한 만화를 나치가 유대인에 대한 극단적 증오심을 부추기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선동 만화와 동급에 놓고 무슬림들이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란 이름의 그런 남용에 의해서 희생자가 돼서는 안 된다. 뉴욕타임스 파리 지국장이요. 얘들 이렇게 망가져 있습니다. 바이든 진영이 이렇게 망가진 애들이에요. 조중동 잘 들으세요. 지금 당신들 이렇게 망가진 애들을 지금 성인군자 반열로 띄우고 있어. 이렇게 망가진 애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멘탈이 망가져 있는지 완전히 보여주는 사건이죠. 피터슨이라고 저랑 굉장히 백모랑 유사하다 그러죠. 하버드대 나오고 지금 캐나다에서 대학 교수하는 분. 그분의 책을 펭귄 출판사가 내기로 하자 펭귄 캐나다 지사
편집국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장소구에서 울며불며 하면서 왜 우리 출판사가 저런 극우 또라이의 책을 내냐 이러면서 울며불며 하면서 분기탱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신머리가 이게 썩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이든의 진영의 정신머리인 거예요. 지금 친중 글로벌리즘의 정신머리인 거예요. 저 정도는 이거 잘 저게 새겨 들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당신들한테 정치적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문화적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정신적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당신들은 죽을 죄를 3가지 범했습니다. 세계와 문명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만든다. 그 다음에 정신과 문화에 관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고 있다. 3번째, 민족과 통일에 관한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개돼지로 만들고 있다. 조만간에 저희가 당신들의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에 관한 사형 집행을 진행해 갈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대선 얘기 잠깐 또 드려야죠. 너무 이제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얘기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미국 대선이 바이든이 승리할 것 같다, 트럼프가 승리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 예측이 나름 근거가 있는 그 논리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호오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비난을 안 한다고요. 바이든 승리한다라고 예측하더라도. 제가 조중동에 대해서 지금 맹렬하게 비판하는 것은 이자들이 바이든을 승리할 것 같다라고 예측해서 비난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바이든을 성인군자의 반열에 띄우고 친중 글로벌리즘을 띄우고 트럼프가 대표하는 가치주권 파퓰리즘을 전혀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를 그냥 개생 양아치로 그렇게 매도하고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는 거지, 바이든의 승률이 높다, 지금 바이든 승리로 가고 있다, 비교적 나름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저는 전혀 그거 자체는 그 예측이 틀렸다라고 비판할지언정 뭐 저들의 정치적 정신적 죽음을 집행해야 된다 이런 말은 안 합니다. 지금 목요일부터 그러니까 우리 날짜로는 이제 오늘 새벽부터 미국이 1년에 그 한 번 있는 최대의 명절이죠.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제 소강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날짜로 시작하면 월요일 날 밤부터 다시 싸움이 다시 본격화되는데, 보통 12월 8일까지, 즉 그 다음 주 말까지 12월 8일까지 그 저거가 제출돼야 돼요. 각 주별로 선출인단 명부가 제출돼야 됩니다. 그게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12월 14일에는 선출인단이 소집돼야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을 겁니다. 다음 주에 승패의 그 큰 그 분수령들이 갈라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 졸이고 보는 것도 앞으로 우리 날짜로 12월 뭐 많이 잡으면 12월 14일, 좀 짧게 잡으면 12월 한 10일경까지 보면 승패가 다 나뉩니다. 자, 그래서 이 땡스기빙에 접어들기 전에 마지막 뉴스는 뭐였을까요? 우선 첫째, 조지아에서 린우드라 그러면은 그 미국에서 최고의 명예훼손 담당 변호사고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고 엄청 유명한 변호사입니다. 린우드가 조지아 사는데, 조지아에서 린우드가 연방순회법원 긴급심리를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방순회법원에 이 사건을 긴급심리해달라. 그러니까 expedited review 해달라. 이 지금 자기들이 제기한 그 부정선거 고소 사건을, 그거를 연방순회법원에서 받아줬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연방순회법원 거기서 이제 그 연방 대법원들이 전진 배치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지아는 11번 광역 순회법원인데 여기에 클라렌스 토마스 그 아주 보수적인 흑인 할아버지 연방 대법관이 전진 배치됐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결정을 해준 모양입니다. 그리고 시드니 파월은 조지아 기소했고요. 미시간을 기소했는데 역시 시드니 파월의 기소장은 살벌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트럼프 캠프 쪽 기소장은, 트럼프 캠프 쪽의 제소는 이 그
그러니까 도미니언이라든지 스마트매틱과 같은 그 정보 시스템 자체에 얽힌 음모, 그 다음에 그 정보 시스템이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라는 주장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니 파월 기소장은 조지아 기소장, 미시간 기소장 각각의 도미니언과 스마트매틱이 예를 들어서 조지아 기소장 약 50번씩 등장하고요. 미시간 기소장에는 도미니언이 100번, 스마트매틱이 30번 정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판을 크게 짠 겁니다. 아마 당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정신이 없을 겁니다. 이 트럼프는 육군으로 지상전으로 쫙 밀려 들어오고 트럼프 캠프 쪽은 이 시드니 파월 쪽은 이 도미니언, 스마트매틱 이런 그 큰 틀에서 밀고 들어오고 공군으로 밀고 들어오고 그래서 육군과 공군이 밀고 들어오고 막강한 해군 타격 전력 항모 강습단 전략 핵항모는 딱 바다에 떠 있고 그게 뭐냐? 연방 대법관들이죠. 그래서 제가 제 느낌이 맞으면 저는 이제 이런 종류 느낌에서는 맞을 때가 가끔 있어요. 맞으면 댐이 깨진 것 같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댐이 깨졌고, 그러니까 이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을 세뇌하는 그 시스템을 전 댐이라 그럽니다. 거짓과 세뇌를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댐이죠. 이게 인간의 정신과 지력과 영혼이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댐이에요. 이 댐을 막고 있는 게 누구냐? 제1선에서 막고 있는 게 두 개죠. 하나는 빅미디어. 뉴욕타임스 아까 그 보셨죠? 얼마나 정신 나갔는지. CNN, 워싱턴 포스트, MSNBC, ABC 이런 빅미디어가 댐을 막는 그 일선에 나가 있고 또 하나는 트위터, 페이스북, 그 다음에 구글, 이 빅텍. 그러니까 이게 댐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이 페이지에서 린 우드의 그 트위터를 제가 이제 그 화면을 따왔는데요. 린 우드 트위터의 맨 마지막에 보면 아마 무슨 파란 글씨로 한 줄 써 있죠. 느낌표를 이렇게 동그라미로 둘러놓고서 Multiple sources called this election differently. 그러니까 많은 그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린 우드가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게 붙으면 무슨 현상이 있냐? 리트윗을 하려고 할 때 리트윗이 안 돼요. 리트윗이 안 돼요. 그러니까 리트윗 제한을 걸어 놓은 거예요. 트위터가 지금 이직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빅텍이 전면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빅텍과 빅미디어가 이 댐이 터져야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이 판단, 그 다음에 정신, 인지, 지식, 영혼 이게 생명의 강을 이루고 쫙 벗어나가는데 이걸 벗어나가지 못하도록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댐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댐이 이제 구멍이 숭숭 뚫리고 있는 거거든요. 린 우드의 고소, 그다음 시드니 파월의 고소, 그다음에 트럼프 캠프의 고소, 무수한 민초들의 증언, 그다음에 또 용감한 법관들의 판단, 또 각 주의회 지금 미시간 주의회 움직였고 펜실베니아 주의회 움직였고 위스콘신 주의회 움직였고 아리조나 주의회도 좀 움직이려고 그러고 조지아 주의회도 들썩들썩 하고요. 이 주의회들이 들썩들썩하면서 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때문에 구멍이 숭숭 뚫렸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 땡스기빙 지나고 나서 다음 주 우리 시간으로 하면 월요일 날 저녁부터 이 댐에 구멍 뚫린 데서부터 균열이 쫙 번지는 소리가 여기까지 서울까지 들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 와중에 트럼프는 빅텍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때까지 트럼프가 이 섹션 230은 이겁니다. 미국 법률의 섹션 230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이런 인터넷 서비스 회사에 대해서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면제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에 관한 게 나왔다 뭐가 나왔다 해도 그 명예훼손 글을 쓴 사람을 고소고발은 할 수 있어도 이제 우리로 치면 네이버를 고소고발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면제시켜 놓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언론으로서 편집을 하고 있거든.
그다음에 더 나가서 그럼 언론이 아니란 소리인데 이 사람들이 언론으로서의 검열 편집 삭제 권한을 또 보장을 해놨어요 여기에. 그 섹션 230이 두 가지를 봐준 거예요. 우리로 치면 네이버 같은데 구글 이제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회사에 하나는 뭐냐면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면제시켜 놨고 다른 하나는 언론으로서의 권한을 보장해 준 거예요. 언론으로서의 권한은 주고 검열, 삭제, 편집 이거 언론 권한이죠. 언론이 검열, 삭제, 편집 권한자예요. 그래서 유포시키는 자가 그게 언론 아니에요. 언론으로서의 권한은 줘놓고 그건 보장. 언론으로서의 책임은 면제시켜 놨다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겁대가리 없이 날뛰는 겁니다. 자, 섹션 230을 없애야 된다는 얘기는 트럼프가 쭉 해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 불과 말하자면 우리 시간으로 금요일 날 오후 2시쯤 뜬 트위터인데 의미심장해서 제가 바로 캐치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때까지의 얘기와 다른 게 뭐냐. 국가 안보 때문에 230을 당장 효력 정지시켜야 된다예요. 230을 법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트럼프가 여러 번 해왔지만 국가 안보 여기 보면 for purposes of national security, national security 국가 안보라는 거 처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immediately terminated 당장 중지시켜야 된다. 효력 정지시켜야 된다. 230을. 당장 효력 정지 이거 처음 나온 표현입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면. 저는 미국 법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법 중에 홈랜드 디펜스 프레지던셜 디렉티브 그러니까 우리가 긴급 행정명령 그러니까 executive order와 거의 유사한 건데 이 security directive 같은 것들이 있어요. national security directive 국가 안보에 관한 긴급 지시사항 아마 이런 루트를 타면 이 섹션 230이 보호해주고 있는 보장해주고 있는 빅텍의 그 특권을 제한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섹션 230 자체를 없애려면 상하원 법률 통과를 해야 된다고요. 그건 이제 내년 들어가서 할 싸움이고 새로 원 구성됐을 때 1월 3일에 원 구성되니까 그 전에 상하원 법률 투쟁 전에 뭐 해야 되냐. 대통령이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트윗을 안 날려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가 빅텍에 선전포고를 했다. 미국 법 잘 아시는 분들 댓글로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걸 구글링을 해봐도 대통령의 국가 안보에 관한 그 긴급 지시 이것이 섹션 230을 사실상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검열 삭제 권한을 없애는 거 이렇게 조치할 수 있는지 제가 좀 법률검토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그럼 빅텍이 무슨 짓을 저질러 왔나?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글은 검색을 편파적으로 조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이트바트 검색 이렇게 구글의 원래 로직이 뭐냐면요. 특별히 돈을 지르지 않는 한 돈을 지르면 검색 결과를 맨 윗순위에 올려서 보여줘요. 특별히 돈을 지르지 않는 한 많이 검색한 거가 제일 위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구글이 야후를 꺾었을 때의 특허입니다. 그게. 그 알고리즘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브라이트바트 같은 우리 쪽 성향의 자유보수 성향의 매체는 아무리 여기서 검색을 많이 해도 검색한 게 안 올라가 숫자가. 검색의 숫자가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거는 편파 검색을 하도록 편파적으로 몰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구글이 이번에 이제 11월 3일 날 투표의 날에 사람들한테 투표하러 나가세요. 투표하러 나가세요 하고 메시지를 띄웠다고요. 구글 검색하다 보면.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검색 기록에 바탕한 정치 성향을 분석을 하고 이게 바이든 성향인 사람들한테만 그 투표 동료 메시지를 띄운 거예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게 이번에 밝혀졌어요. 그 다음에 그 앱스타인이라고 이런 그 빅텍의 그 흉악한 짓을 이번에 다 폭로한 책을 낸 사람의 얘기에 의하면 약 600만 표를 아마 구글
조작해서 사람들의 심리 조작을 통해서 사람들이 600만 명 정도가 바이든을 더 찍었다. 원래 찍지 않았을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트위터는 더 이제 무식하죠. 구글처럼 이렇게 지능적으로 안 합니다. 계정 정지 시켜버리잖아요. 대통령 계정도 정지. 대통령 캠프 계정 정지. 그 다음에 그 시드니 파월 지금 계정 정지된 지 한참 돼요. 트위터. 그 다음에 아까도 보셨잖아요. 리트윗 정지하죠. 그 다음에 리트윗 정지보다 조금 아래가 있어요. This is a disputed claim. 뭐 이렇게 또 그 파란 걸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게 파란 거 나오면은 리트윗을 하려고 시도하면은 리트윗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disputed claim이라는 건 뭐냐면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얘기거든요. 어떤 트윗 글에 대해서 트위터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 트윗 글을 리트윗 하려고 누르면은 갑자기 뭐가 폭 튀어나와. 폭 튀어나온 내용은 뭐냐면 지금 원래 글의 주장과 반대되는 얘기가 쫙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다 읽고 나고 닫아야 리트윗이 돼요. 역정보 공작이죠. 그 다음에 링크 정보 금치거 처리요. 예를 들어 시드니 파월이 104페이지에 이르는 조지아 그 제소장이 있다 이거요. 조지아 부정선거 제소장이 있다. 104페이지에 이르는. 그러면 그거를 시드니 파월 자기 홈페이지에 그 제소장 링크가 걸려 있어요. 이 링크를 내 트윗 메시지에 제가 담으면 그게 안 담겨지는 거예요. 즉 특정 링크 정보를 금치거 처리를 한다고. 이렇게 악랄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빅텍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서 이 벽이 무너지려고 그러니까 얘들 벽 무너지면 깔려 죽는 거예요. 이제 제가 보기엔 요번에 이 판이 뒤집어지면요, 빅미디어랑 빅텍 굉장히 크게 지금 타격 봅니다. 엄청 크게 타격 봅니다. 저희는 조중동이 그렇게 타격 볼 줄 모르겠어요. 저는 거기에 맞춰서 미국의 빅텍과 빅미디어가 타격 보는 것만큼 조중동이나 네이버나 다음이 타격 볼 수 있도록 만들 힘은 우리가 없지만 그것의 10분의 1, 100분의 1에도 타격을 보게 만들고, 그런 그 정치적인 숙청, 이거 숙청입니다. 우리가 조중동과 네이버 다음을 숙청해야 되거든요. 이 숙청을 혹은 숙정해야 되거든요. 버르장머리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없애버리든지 영향력을 없애버리든지. 그걸 위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먼저 발동을 걸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중동의 죽을 죄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주일에 한 2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와중인데 지금 문재인 586 정부는 코로나 독재를 하루라도 아마 더 끌으려고 할 겁니다.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이걸로 재미 많이 보고 있잖아요. 양같이 순한 백성들을 완전히 개돼지로 줄줄줄 몰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백신 늦게 도입할 거야 이런 소리는 앞으로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대신에 뭐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래 조건을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과를 발표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시간 끌어서 6개월이고 7개월이고 원래 예를 들어서 내년 3월이면 다 맞출 수 있는 거를 내년 9월, 내년 10월로 계속 끌을 거예요. 얘들. 끌으려고 시도할 거예요. 우리가 이 얘들의 의도와 음모를 밝혀야 됩니다. 이 코로나 독재를 영속화하고 싶어하는 혹은 연장하고 싶어하는 코로나 독재 연장 음모 중시하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미국, 유럽의 첨단 백신을 당장 도입하라. 미국, 유럽의 첨단 백신 세 종류죠. 하나는 mRNA 방식, 그게 모더나와 파이저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얘기는 잘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거죠. 저기 그러니까 DNA 트로이 목마 방식. 그게 존슨앤존슨하고 아스트라제네카가 그렇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이 항원 인공 배양 방식. 그게 사노피하고 노바백스가 그렇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1번 타자, 2번 타자가 모데나, 파이저, mRNA 방식이 나왔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조금 늦게 한 달 정도 더 늦게 내년 초나 이제 미국에서 임상 허가가 떨어질 겁니다. 이 회사들을 보면 전부 대부분 미국 회사고요. 유럽 회사는 파이저하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스웨덴에 본사를 둔, 파이저는 독일에 본사를 둔 그 다국적 기업이고요. 아스트라제네카는 스웨덴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의 이 세 가지 종류의 기술을 사용하는 첨단 백신을 당장 도입하라 이거예요. 당장 오늘 미국 나오니까 미국의 FDA 승인 나오기 전에 당장 도입해라 이거예요. 미국 FDA 승인 지금 이달 말 내달 초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국민에게 동시에 백신 접종 선택권을 부여해라. 이 선택권 부여하더라도 백신 맞을 사람들 60%, 70%, 80% 된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 너 왜 백신 안 맞아서 잡아가지 마라. 백신을 맞는 사람이 60, 70% 넘어가면 이거는 전체가 다 맞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거 홍보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해야지 이걸 강제적으로 백신 접종을 강제시키지 마라. 이건 헌법 기본권에 관한 문제다. 내가 내 몸으로 리스크 걸고 주사 안 맞겠다는데 너 리스크 싫어? 너는 맞아라 이거야. 그 선택에 관한 문제거든. 그래서 우리가 서명을 해서요. 저 서명해서 뭐 댓글에 보니까 청와대에 내야 됩니다. 청와대 왜 줍니까? 거긴 적입니다. 적. 우리 소중한 명단을 청와대 왜 줘요? 서명해서 이거 저기 그 국민의힘에 갖다 줘? 안 줍니다. 요약본만 갖다 줍니다. 박성현 그러면 성현 지운 거. 거주지도 뭐 서울시 서대문구 이하 지운 거. 요약본만 갖다 줍니다. 우리 서대문구에 이 정도 있어? 사람 5천 명 있어. 너희 말 들을래 안 들을래? 절대로 안 줍니다. 이거 같이 하고 있는 단체들 외에는 이거 주면 안 돼요. 저희가 지금 국민의힘은 동지가 아니라 압력을 가해야 될 대상입니다. 조중동은 동지가 아니라 버르장머리를 잡아야 될 대상입니다. 거기에 왜 통짜 명단을 줍니까? 문재인 586 정부요? 거기는 적입니다. 그 정권은. 거기에 우리 명단을 왜 줘요? 전 그래서 청와대 누구 서명하자 할 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국회 서명도 잘 안 해요. 왜냐? 쟤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왜 뭐하러 나를 밝히냐 이거요. 다른 방식으로 모여서 힘을 가해야 된다. 그 방식은 뭐냐? 서명해서 뭉쳐서 싸워야 됩니다. 이거 서명해 주시면 연락합니다. 그냥 서명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서명으로 그냥 내가 서명 하나로 끝내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요. 죄송하지만 서명하지 마십시오. 괜히 컴퓨터 고장합니다. 그런 분은 서명하지 마십시오. 연락합니다. 그래서 같이 뭐 예를 들면은 뭐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자. 이렇게 뭉쳐서 싸웁니다. 자, 서명 링크 www.lisol.kr/s1입니다. 결국은 KR도 아시고 www도 아시고 S1도 아시니까 S는 사인이에요. S1도 아시니까 뭐 lisol, lisol 그 5글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www.lisol.kr/s1입니다. 리솔은 어떤 단체냐?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와 정교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약 6천 명 이상 되는 분들이죠. 정교모가 연대하여 확대 재출범된 그러한 연대 거대 단체입니다. 리버티 연대, 리버티 솔리다리티, 그래서 리솔입니다. 여기서 지역활동가 신청 받습니다. 문자 010-6368-9901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